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로금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 오늘 얘기 주제는 제로금리 세상에 달라지는 세상,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입니다. 우선 첫째로 금융기관의 종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건 무슨 얘기냐를 간략하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도권 통화에 대한 불신입니다. 제도권 통화, 우리 원화, 일본의 위안화, 중국의 엔화, 미국의 달러화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불신. 왜 그렇게 됐느냐? 물론 이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실물 경제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실물 경제의 부실이 앞으로는 금융 부실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리가 자꾸 낮아져 가지고 제로 금리로 가면서 은행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물 경제마저도 어렵게 되니까, 실물과 금융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물이 안 되면은 금융도 안 되는 거죠. 금융이 안 되면 실물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금융 부실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 통화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IT 기업이 금융업 쪽으로 마구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이 생기고 나서는 그렇잖아도 중개인으로서의 금융기관의 역할이 아주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대 IT 기업들이 송금 결제 이런 금융 분야 쪽으로 진출을 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융과 테크가,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가 아니라 이제는 테크가 파이낸스를 점령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테크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금융기관의 위상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융 플랫폼이 진화를 해서 예를 들면은 오픈 뱅킹이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의 조회, 이체 이런 것이 지금 가능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앱 하나로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금융 거래를 다 한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금융기관에서는 개별 고객마다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은행, 보험, 카드 이런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테크핀이 진출을 해서 비금융 서비스까지 한 앱을 통해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래가 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기관의 역할과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일찍이 빌 게이츠가 앞으로 금융은 존속하겠지만 금융기관은, 금융업 종사자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이 종이돈, 지폐, 이것의 미래, 이거의 운명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가 여기서 뱅크런 공포하고 이렇게 막 겁을 주듯이 먼저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은행이 앞으로 부실해지고 은행 경영이 나빠지면은, 더구나 금리가 제로에서 이자도 없는데 은행의 경영까지 나빠지면은 누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겠습니까? 은행에 돈 맡겨놓은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의 경영 부실이 고객
불안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또 한 은행에서만 그렇게 되면은 다른 은행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번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뱅크런이지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큰일이, 그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현금 없는 사회, 그죠? 지금 현금이 없어도 생활에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뭐 구경하고 물건 사고 뭐 하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5만 원권 금융기관으로 다시 잘 돌아오지도 않는 5만 원권 발행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하경제의 소탕을 위해서도 5만 원권 발행 폐지는 빨리 검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더구나 현금이 없으면은 아까 얘기한 뱅크런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찾는 문제도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났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은행이나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는 오히려 현금 없는 사회를 왜 진작 만들지 않았던가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금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은행에 대한 불신,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뱅크런, 예금 인출 사태 이런 것들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역할이 사실 별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참 문제예요.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할 일이 별로 없어진다. 제로금리 시대에 금융기관이 비실비실하고 테크가 파이낸스를 이렇게 삼켜 들어가면은 중앙은행, 정부의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디플레가, 그죠? 물가 상승 없이 경기 침체가 제로금리 하에 오래 지속될 경우에 어떤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정부는 대개 어느 나라 정부든 보면 정부 부채가 많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부채, 개인 부채도 마찬가지죠. 이 부채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플레가 되면은 부채의 실질 가치가 물가 상승률 만큼 줄어들죠, 그죠? 그러나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은 또 물가가 만약에 내리면은 그마치 부채의 실질 가치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디플레를 통해서 손해보는 정부가는 입장이 곤란해지지만은 또 여기에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건 금액상, 그죠? 화폐 표시로 금액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중앙은행, 정부 이런 데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지난 20년 이상 세계가 일본 된다고 할 정도로 일본이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었죠. 일본이 어디 그걸 몰라서 그렇게 20년 이상 그런 장기 불황 경제를 이어오고 있겠습니까? 일본에 무슨 경제학자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일본의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일단 경제가 그런 상태로 제로금리에다가 장기 불황 상태로 꺼져 들어가면은 정부가 속수무책이 되기가 십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일본처럼 된다, 세계가 일본 된다 하는 말이 나돌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달러 패권의 운명, 달러의 미래,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달러 위상이 계속 약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지금 국제 금융 거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제력은 계속 상대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고 중국 같은 신흥국의 부상으로 달러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특히 왜 기축 통화는 꼭 달러여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세계 경제 비중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육의 10%, GDP의 15% 이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교역 경제의 50%, 그리고 주식 채권 발행의 3분의 2가 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서 달러가 국제 교역이나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결국은 자국 위주의 보호주의 정책을 강하게 쓰고 있는 바람에 미국 경제도 불안해지고 있고 달러에 대한 위상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들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시간이 더 많이 들고 또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면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